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서 전문의들마저 술렁이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 여사님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으로 얼마 전 국립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골밀도와 혈관 조영술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큰 병원의 담당 교수님이 결과지를 손에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죠. 말도 안 돼. 혈관이 청년처럼 깨끗하고 골밀도는 또 이렇게 치솟다니요. 박 여사님, 도대체 요즘 무슨 산해진미를 드신 겁니까? 그 교수님은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던 겁니다. 아마 그 대답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같은 회춘의 비밀은 천년 묵은 산삼도 비싼 동충하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디 작은 병아리 콩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병아리 콩만으로도 여러분의 뼈는 강철처럼 단단해질 수 있고 혈관은 20대 시절처럼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냉혹한 진실 하나를 경고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몸에 좋다는 소문만 듣고 병아리 콩을 드시면서 다른 99%의 주부들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그냥 창밖으로 내버리는 꼴입니다. 병아리 콩은 제가 지금 당장 알려드릴 특별한 비법대로 드셔야만 합니다. 그냥 삶아서 입에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이것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 즉 결합에 있습니다. 오늘 저 40년 임상 경력의 한도윤 의사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황금배합의 비밀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생사를 마주하며 40년 경력을 쌓아온 의사 한도윤입니다. 긴 의료 생활 동안 저는 인생의 내리막길, 특히 60세 이후를 지나는 어르신들의 절망적인 순간들과 두려움에 찬 눈물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명의 침묵의 살인자가 동시에 덮쳐와 여러분의 몸을 황폐화시키는 시기입니다. 하나는 뼈를 벌집처럼 텅 비게 만드는 골다공증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기름찌꺼기로 꽉 막히는 동맥경화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면 급하게 칼슘제를 드시고 고지혈증이 걱정되면 스타틴 약을 드십니다. 매년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약값으로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다면 아무리 비싼 수입산 칼슘제를 드신들 그 영양소가 뼈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억울한 시나리오입니다. 혈관은 더러운 지방으로 꽉 막혀 있고 뼈는 텅 비어 부석부석해진 채 영양소를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눈길을 걷다 살짝만 넘어져도 엉덩이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마룻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자식이나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신세가 되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그런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고민 때문에 오늘 저는 40년 의사 생활에 모든 정성을 쏟아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황금 배합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콩 이야기나 간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늙어가는 여러분의 뼈와 혈관을 동시에 구해낼 기적의 열쇠이자 구명조끼입니다. 이 열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몸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집으로 들어가는 낡은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뼈는 그 물길에 의지해 지탱되고 영양을 공급받는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 수도관이 오래되어 녹슬고 기름때와 쓰레기로 꽉 막혀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관, 즉 우리 혈관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덩어리로 막혀 있다면 정수장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펌프질해 보내도, 즉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칼슘이나 영양제를 섭취해도 집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뼈는 굶주리게 되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에 진짜 문제는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혈관을 은밀하게 막고 있는 독성 염증과 뼛속을 텅 비게 만드는 신체 불균형입니다. 혈관은 싱크대 및 배수관과 같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돌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 뼈는 영양을 받지 못해 약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나이대에는 혈관 어딘가가 막히지 않았는지, 고지혈증 수치가 몰래 오르고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 이 병아리 콩이 꽉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고 굶주린 집을 구하는 두 가지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화건하는 걸까요? 바로 이 작은 병아리 콩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성분 덕분입니다. 시장에 흔하디흔한 이 콩이 사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생기를 불어넣는 젊음의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 속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속 쓰레기를 싹 쓸어버리는 황금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회생시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진짜 비밀은 단지 그 수용성 식이섬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 그 정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병아리 콩의 진정한 힘은 물론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드시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 그 결정적인 배합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배합을 강조할까요? 우리 국민의 99.9%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주부님들은 그저 병아리 콩을 사다가 잔뜩 삶아서 그냥 드십니다.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드신다면 뼈를 강철로 만들고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효과의 절반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건 피땀 흘려본 병아리 콩 값을 절반 이상 그냥 내다버리는 셈입니다. 진짜 비법은 기적적인 화학 반응에 있습니다. 병아리 콩의 특별한 성분이 제가 곧 말씀드릴 다른 식재료의 특별한 성분과 만났을 때 두 성분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겨
체내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저 한도윤 의사가 오늘 공개하는 황금배합의 핵심이며 대학병원 교수님마저 방 여사님의 검사 결과를 보고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게 했던 비결입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이 배합을 매일 식탁에 올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뼈와 혈관은 여러분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속도로 회춘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 한도윤 의사의 평생 비법, 여러분의 뼈를 영원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경악하게 만들 그 기적의 황금배합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변의 진리를 항상 명심합니다. 식품은 절대 혼자서 작용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상호 보완하거나 상극인 관계가 있어 서로 돕거나 방해합니다. 진정한 치유 효능은 바로 이 배합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배합만 뼈에 새기신다면 봄비 맞은 새싹처럼 몸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황금배합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여러분의 뼈를 위한 배합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흑임자 검은깔입니다. 많은 분이 뼈가 약해지면 무작정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제를 잔뜩 사서 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가슴 아픈 사실은 칼슘만으로는 뼈가 절대 튼튼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뼈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과 단백질입니다. 병아리콩은 식물성 마그네슘과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그렇다면 흑임자는요, 이 작은 검은 알갱이들은 자연의 칼슘 보물창고입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흑임자는 우유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병아리콩이 튼튼한 시멘트 역할을 한다면 흑임자는 그 안에 철근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뼈가 철근 콘크리트처럼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흑임자는 신장 경락으로 들어가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신주골, 셴주구,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반면 병아리콩은 비위를 보양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신체 기반을 반석처럼 굳건하게 만드는 최고의 음양 조화를 이룹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67세 문경자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예전에 그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집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푹 삶은 병아리콩을 으깨서 고소하게 볶은 흑임자 가루와 섞어 매일 아침 드시라고요. 결과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문 여사님은 손자와 놀이터를 성큼성큼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최근 재검진에서 엑스레이 담당 의사도 골밀도가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배합의 힘입니다. 2번째, 황금 배합입니다. 이것은 꽉 막힌 여러분의 혈관을 뚫어주는 비법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시금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슬고 막힌 수도관 이미지 기억하시죠? 이제 그 수도관을 대청소할 때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피에 아주 좋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성 철분은 꽤 까다로워서
혼자서는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때 시금치가 등장하여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병아리콩의 철분 흡수율을 40% 이상 높여줍니다. 흡수율이 달라지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1세 정동준 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자주 핑도는 현기증에 시달렸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 헐떡이셨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저는 그분께 병아리콩과 시금치를 넣고 국을 끓여 드시되 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구기자를 조금 넣어 일주일에 2번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성질이 서늘해 몸에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이 배합은 마치 따스한 봄바람이 몸속 막힌 혈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2달간 꾸준히 드신 후 정 선생님은 혼자 시장에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고 현기증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부지런한 혈관 청소부가 바로 이 짝꿍입니다. 세 번째, 황금배합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뿌리이자 면역 시스템의 지휘, 본부인 장창을 위한 배합입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요거트입니다. 좀 낯설게 들리시죠? 콩을 요거트와 먹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뼈가 아무리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해도 장이 무너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장이 염증과 나쁜 세균으로 가득 차면 그 독소가 피로 스며들어 온몸을 돌며 다시 뼈와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 이것은 유익균의 최고급 먹이입니다. 그리고 요거트, 특히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이 2가지가 여러분 뱃속에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억 마리의 건강한 유익균 병사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여 염증을 무찌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 속의 건강한 원시림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6세 신혜년님은 만성변비와 늘 빵빵하게 차오르는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병아리콩을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맛을 위해 블루베리 몇 알을 얹어 드셨다고 합니다. 단 1달 만에 신 여사님은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날아갈 듯 상쾌해졌고 칙칙했던 안색이 몰라보게 환하고 맑아졌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장이 득서 기혈 내행 장과 위가 편안해야 기혈이 비로소 흐른다 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장이 편안하고 뚫려야 기혈 순환이 잘 되고 온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3가지 황금 열쇠를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첫째, 뼈를 강철처럼 만들고 싶다면 흑임자와 함께. 둘째, 혈관을 시원하게 뚫고 싶다면 시금치와 함께. 셋째,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요거트와 함께. 여러분은 어떤 배합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 간단한 배합들이 바로 양의학 의사들도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음식들을 가족 식탁에 올리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뼈에는 흑임자, 혈관에는 시금치, 장에는 요거트.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 어쩌면 가장 무섭고 시급한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산해진미나 비싼 보약을 드신다 해도 먹는 방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병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행동들은 이 귀한 병아리 콩을 드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밥그릇에 독약을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죽음의 덫 4가지만 피해도 병아리 콩의 치유 효과를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잘 들으시고, 혹시 내가 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수,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병원 신세지게 만드는 실수는 바로 병아리 콩을 대충 물에 불려 바로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시는 70세 강태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병아리 콩이 혈당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마트에서 큰 포대를 사다가 딱 3시간만 불리고 바로 요리해 드셨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날 밤부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복부 팽만감에 며칠 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덜 익은 병아리 콩에는 렉틴과 사포닌 같은 소화를 강력하게 방해하는 한경양소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튼튼한 철문처럼 위장을 꽉 잠가버려 영양소 흡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슘이나 철분 같은 귀한 미네랄을 몸 밖으로 강탈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덜 익은 병아리 콩을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처참하게 떨어져 20%나 손실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덜 익은 콩은 성질이 차갑고 비린내 냉기가 있어 노인의 약한 비위를 공격하고 손상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푹 익혀서 아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조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 바로 밥 대신 이 병아리 콩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시는 60세 윤지숙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빨리 낮추고 싶은 마음에 매일 큰 대접으로 밥 대신 병아리 콩만 가득 드셨고 심지어 간식처럼 하루 종일 집어 드셨습니다. 결과는요, 위장은 늘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으며 밤에 누우면 배가 불러 잠을 설치셨습니다. 여러분, 병아리 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좋은 건 분명하지만 우리 소화기관이 늙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60세의 소화 능력은 20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신장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신장을 혹사시키는 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단백질을 남용할 경우 단기간에 신장 기능이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약을 난 내장의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 이건 정말 무서운 실수이며 생명과 직결됩니다. 바로 병아리 콩을 대량으로 사서 어두운 부엌 구석에 방치해두고 잊어버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 잘못 보관하면 콩에 곰팡이가 핍니다. 이때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황색 곰팡이, 독소가 생깁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적색 경보를 내린 1급 발암물질로 간을 강력하게 파괴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한미자님은 콩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아까운 마음에 씻어서 끓이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 오래된 콩을 요리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간 효소 수치가 급증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곰팡이 독소는 끓는 온도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곰팡이가 피는 음식은 탁한 기운 사기를 품고 있어 간 건 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부엌으로 가서 구석에 있는 병아리 콩 봉지가 안전한지 확인하시고 의심스럽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네 번째 실수, 마지막 실수는 요즘 가장 흔한 달콤한 덫입니다. 바로 시중에 넘쳐나는 병아리 콩으로 만든 과자나 스낵을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송재훈님은 매일 바삭한 병아리 콩 스낵 한 봉지를 드시며 친구들에게 웰빙 식사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과자 봉지에는 튀기고 또 튀긴 기름과 일반 감자칩보다 더 많은 정제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영양 연구에 따르면 포장된 병아리 콩 스낵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과자보다 50%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혈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설탕 발린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돈 주고 고혈압을 사는 꼴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덜 익혀 먹는 실수, 너무 많이 먹는 실수, 곰팡이 독소가 생기게 방치하는 실수, 그리고 양념된 과자 형태로 먹는 실수. 이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혹시 제 말을 듣고 아이고, 나도 똑같이 그랬는데 하며 가슴이 철렁하신 분 계십니까? 듣고 나니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실수들은 이름을 알면 피하기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밝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이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피하고 병아리 콩을 위험 요소에서 진짜 선약시엔 야어으로 바꾸는 5가지 황금 섭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금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한도윤 의사가 나설 차례입니다. 콩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쓰면 무용지물하니 오히려 해가 되지만 올바른 비법만 활용하면 늙어가는 우리 몸에 하늘이 내려준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됩니다. 슈퍼마켓으로 달려가시기 전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5가지 작은 요령 5가지 황금 섭취법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병아리 콩이 여러분 식탁 위에서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대에 딱 맞는 방법들이니 저 한도윤 의사만 믿고 따라오시면 막힌 혈관이 펑펑 뚫리고 장이 편안해지며 기혈이 온몸으로 콸콸 흐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명 원칙 병아리 콩은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이건 하고 말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 명령입니다. 많은 분이 성격이 급해서 혹은 귀찮다고 3-4시간만 대충 불려 바로 요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실수편에서 말씀드린 강태환님처럼 배가 풍선처럼 부풀고 가스가 차서 고통받게 되는 원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콩은 껍질이 갑옷처럼 단단해서 우리 파티나 녹두보다 훨씬 딱딱하기 때문에 물이 콩 심지까지 스며드는데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넉넉하게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이상 찬물에 불리라고 요구합니다. 가장 좋고 편한 방법은 자기 전날 밤에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바로 요리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작지만 정말 중요한 팁 하나. 한국의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온에 두면 콩이 쉽게 쉬고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불리는 그릇을 냉장고에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불리라고 강요할까요? 제가 경고했던 렉틴이나 사포닌 같은 적군, 즉 한경양소가 이 조용한 불림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병원 임상 자료에 따르면 병아리 콩을 충분히 불렸을 때 체내 영양 흡수율이 불리지 않았을 때보다 3%나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불림 과정을 화식불로 익혀 먹음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콩의 억센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노년층의 약한 비위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리 원칙 2반에서 녹을 정도로 아주 푹 삶으십시오. 아무리 잘 불린 콩이라도 절대 대충 요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덜 익은 독약을 드시는 셈입니다. 일반 냄비를 쓰신다면 물을 넉넉히 붓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최소 40, 50분은 푹 삶아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십시오. 콩 하나를 꺼내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눌렀을 때 가루처럼 부드럽게 으깨져야 진짜 다 익은 겁니다. 전기밥솥을 쓰신다면 찜기 위에 콩을 올리고 물 2컵 정도 부은 뒤 취사 버튼을 누르고 다 된 후 반드시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 식감이 쫀득하고 구수해집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압력솥입니다. 압력솥을 쓰면 10분이면 콩이 속까지 푹 익어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혀야 영양소를 가두고 있던 벽들이 무너지고 그제야 그 안에 숨겨진 단백질과 미네랄 보물들이 우리 늙은 몸에 온전히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셋째, 활력 증강 비법, 똑똑한 재료와의 결합. 이것은 제가 공개했던 황금 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병아리 콩에는 피를 만드는 원료인 철분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성 철분은 도도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죠. 여기서 황금 열쇠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재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마법처럼 치솟습니다. 예를 들어 병아리 콩 샐러드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빨간 파프리카나 잘 익은 토마토와 함께 수프를 끓여 보십시오.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6세 오미영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분은 늘 빈혈로 고생하셨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계단 조금만 올라도 세상이 핑 돌고 숨이 찼죠. 제가 오 여사님께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병아리 콩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오이 6개를 섞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빈혈 증상이 사라지고 안색이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져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신맛은 간으로 들어간다 하여 간을 보하고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황금화 원칙.
적당량을 지켜라. 한 줌. 제가 40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병아리 콩의 경우 하루에 30개에서 50g남, 종이컵 반컵에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주먹 한 줌 정도면 딱 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위장에 부담 없이 필요한 최고급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윤지숙님의 뼈 아픈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 우리 소화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욕심내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거르느라 허리가 휘는 2개의 신장에 끔찍한 짐을 지우게 됩니다. 마지막 5째,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즐기십시오. 아무리 선약이라도 먹다 질려서 꼴도 보기 싫어지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병아리 콩은 단순히 밥에 섞거나 밋밋한 국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삶은 콩을 믹서기에 넣고 참기름 조금 넣어 갈아서 후무스드라는 고소한 식물성 버터를 만들어 빵에 발라 아침 대용으로 드셔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면 오이 담근 양파를 깍둑썰기해서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식욕도 돋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9세 박은성님은 병아리 콩을 달콤한 고구마와 함께 푹 끓여 수프를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드신다고 합니다. 입맛 까다로운 손자들도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는다며 자랑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손에 쥐어드린 5가지 나침반 어떠십니까? 이 5가지만 철저히 지키신다면 하룻밤 불리기 푹 삼기, 비타민C와 결합하기 딱 한 줌만 먹기, 그리고 다양하게 조리하기. 그렇다면 병아리 콩은 틀림없이 여러분 식탁 최고의 장수식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끄지 마십시오. 병아리 콩이 신약처럼 좋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순한 콩이 침묵의 암살자로 돌변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꼭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목할 3가지 특별한 체질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아리 콩을 드실 때 극도로 조심하거나 심지어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아리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가 무조건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순한 콩이 치명적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3가지 특별한 체질을 호명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병아리 콩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하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보물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독처럼 쌓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장에 끔찍한 부담을 주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배성진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분은 만성 콩팥병이 있었는데 이웃이 콩이 좋다고 하니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결국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가빠져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신기호 신장 기운이 허함, 인 사람은 칼륨 많은 음식을 절대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석 중이거나 신장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통풍고ut을 앓고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이 콩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병아리 콩에는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이 몸에 들어오면 요산으로 바뀝니다. 인천의 70세 노영철님처럼 매일 주식으로 드신다면 통풍이라는 악몽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노 선생님은 병아리 콩을 남용했다가 엄지 발가락이 퉁퉁 붓고 신발도 못 신을 만큼 극심한 통풍 발작을 겪으셨습니다. 셋째 위장이 너무 예민한 공주님 위장을 가진 분들입니다.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는 장이 건강하면 신약이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65세 고수옥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화기가 약하신데 병아리 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셔서 그 거대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효되며 배가 풍선처럼 부풀고 가스가 차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보셨죠? 병아리 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옷처럼 음식도 자신의 체질, 사이즈에 맞춰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병아리 콩의 비밀 탐험 어떠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콩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효능부터 조리법, 그리고 등골 서늘한 경고까지 들으셨으니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식으로 병아리 콩 박사가 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배운 생명과 직결된 핵심 4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아리 콩은 삐걱거리는 골관절과 막혀가는 혈관을 동시에 구하는 왕입니다. 둘째, 뼈를 회춘시키려면 철근 콘크리트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시멘트 역할인 병아리 콩과 철근 역할인 흑임자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관을 청소하려면 병아리 콩을 비타민C와 함께 먹어 철분 흡수를 높이고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금치와 먹거나 레몬즙을 뿌려 드십시오. 넷째, 독소이므로 당장 버려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덜 익은 콩 곰팡이 핀 콩, 그리고 짜게 양념된 과자 형태의 콩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꼼꼼히 고르고 정성껏 하룻밤 불리고 조용히 푹 삶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족과 나누는 그 시간 속에 바로 진짜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시장에 가서 병아리 콩 한 봉지와 흑임자 한 봉지를 사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봄 햇살 아래 생기 넘치는 산책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다음 비법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발 이 영상을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소중한 옛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엉덩이뼈 골절이나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위험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저 한도윤 의사는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허리 꼿꼿하고
눈 맑게 건강히 걸어 다니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